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아, 이게 터키. 큰일 났어요. 터키. 우리나라, 터키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혈맹 아닙니까? 혈맹? 그치, 혈맹 국가. 아, 좀 마음이 아파요, 터키. 근데 가슴이 아픕니다. 또 우방이 미국하고 터키하고 싸운다는데 이게 누굴 편들어야 되나? 터키 편. 아, 저기 편이십니까? 네. 저는 중립하겠습니다, 중립. 근데, 일단 이 터키 쇼크 때문에, 이제 터키발 쇼크 때문에 이제 리라가 폭락을 했죠. 리라가 폭락을 하니까 유로화 급락, 달러화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한 너무 또 국내 종목으로 국내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다 비 맞았기 때문에 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국내에서는 못 찾을 것 같고 해외 뭐 해서 아니 국내에서도 좋아요. 국내에서도 뭐 다른 종목 좀 피해 있자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이 투자에 대한을 한번 우리 개인 투자분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스파이더사님, 네. 이 터키의 이제 리라가 사실 리라가 이제 폭락한 배경이 이제 목사 구금하고 터키에서 그렇죠. 거기서 미국에서 보복 들어가고 터키가 보복 짜증나니까 그래 나 이란 석유 살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미국 그래 그럼 또 제재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라가 더 폭락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터키 쇼크보다는 사실 터키에 투자해 있는 터키 은행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남유럽 은행들이 좀 문제란 말이죠. 특히 스페인 BBVA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터키 잘못되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리고 달러가 급등한 상태고,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투자에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터키에 대한 그 대출 금액이 스페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3억 달러. 아, 상당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거의가 뭐 예. 은행가 49% 지금 정도 프랑스 하는 같은 거라고요. 경우에는 지금 383억, 그 다음에 383억.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70억 달러에 지금 육박하는데. 익스포저가 상당히 많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유로존 이런 은행들의 어떤 금융 위축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터키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국가 부도 사태가 자꾸 이런 위험도가 자꾸 높아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럽 은행 유로존의 은행들도 문제지만 사실 국가들의 어떤 이런 어떤 좀 위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 자체가 그렇죠. 좀 많이 근데 이제 위축되는 이런 사실 이란하고 어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이란을 제재하는 어떤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우디아라비 같은 경우에는 뭐 친미 관계예요. 예, 그렇죠. 수비파. 예,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시아파고요.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는 5대 산유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란의 어떤 지금 이런 제재들이라나 이런 트럼프 정부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게 지금 이쪽 관련해 가지고 뭐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네 이란에서 기름 팔아 가지고 니네 테러 자금 내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어떤 얘기도 나와요, 사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여기 공통점이 이란하고 이 터키가 또 러시아하고도 치네요. 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런 이제 터키나 이란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원유 쪽의 가격에 굉장히 폭등과 폭락을 원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유가에 그렇죠.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유가에 영향을 가장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많은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이 상태로 계속 장기화가 되고 또 지금 1차 제재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네. 터키에 지금 어떤 경제 제재가 들어간 건데 2차적으로 11월 달에는 지금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생산을 지금 제재를 할 거란 하겠다. 말이에요. 네,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란은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란이 그런 가만히 있지는 상황입니다.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우리 경우에는 수출 못하면 너네도 못해라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해협 막겠다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고 지금 그러고 호르무즈 있는데 해역을 막게 돼버리면은 이쪽 관련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나 이쪽 산유국의 원유, 천연가스의 두바이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버리면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유 가격이 뭐 70달러 부근에 이제 멈춰 있는데 이게 9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이슈들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원유 90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아예 변동성이 나오면 90달러까지 네, 갈 수도 있다. 9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유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좀 생각을 저는 해보자. 원유를 좀 뭐 많이 이런 좀 집중적으로 얘기. 봐야 되지 않나? 네, 특히 파생하시는 신 분들 것 같은 같고요.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 또 원유가 또 달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유가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눌려 있긴 한데 이게 달러가 꺾기 시작하면 이제 원유가 또 다시 갈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일단 터키 같은 경우 지금 향후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있다고요.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제가 봤을 때는 에르도안 대통령 성격상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그거는 거의 상상하기 좀 힘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또 이제 여유가 이런- 있네요. 네, 언제든지 뭐 여유가 요청을 하면 조건이 받아주겠다. 성립될 때. 네, 조건이 성립될 때. 아 근데 또 거기에 그 또 말을 한 게 네. 뭐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 얘기는 아, 하자. 얘기만 하자. 네, 근데 또 이쪽에서 이란에서는 그 나도 얘기할 뭐 생각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치고 있거든요.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이런 이슈, 이 해결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자, 두 번째 방법은 IMF 구제금융을 터키가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 투자의 대안을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 일단은 스파이더 전문가님께서도 뭐 오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김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일이 달러 인덱스, 달러 가격이 높으면은 또 못 간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이게 지금 양쪽이 지금 상충되어 있어요. 예, 왜냐면은 파생되어 있는 모든 상품은 결국에 결제를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 달러 달러 가격이 올라갈수록 다른 상품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슈 자체가 그거를 또 능가하는 이슈라면은 그렇죠. 그거와 그게 또- 사실.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터키가 터키 일단 먼저 터키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터키가 지금 뭐 미국 트럼프와 솔직히 터키와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그냥 대결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서로 뭐, 자존심 싸움. 왜냐하면은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약간 그 스트롱맨의 대표주자죠. 네. 에드로안 뭐 스트롱맨 N 독재자인데. 그쵸. 일단 트럼프는 스트롱맨이기도 하니까요.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국민선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강하죠. 예, 예. 자존심 엄청 강하고 거긴 축구 나갈 때도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무서워요. 터키 엄청. 97%는 아시아,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은 네. 97%는 아시아고 3%만 유럽으로 속해 있거든요. 네.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으로 따지면. 근데 축구는 또 유럽 리그 나갑니다. 끝까지 우겨가지고 자기네. 우겨가지고. 자존심 세가지고. 유럽이다 이러면서. 자꾸 챔피언스리그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시아로 해가지고 본선 진출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문제죠. 그만큼 자존심이 엄청 센 나라고 마찬가지로 터키의 대통령 자체도 굉장히 자존심이 셉니다. 쉽사리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목사도 석방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리라가 더 떨어지고 이런다면은 조금 폭락하고 그런다면은 더 이상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때 이제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렇죠. 약간 예, 독재자들이 무서워하는 예. 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쵸. 좀 무서워하죠. 예, 왜냐하면 내 쫓김을 당하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은 뭐 터키 대통령이 이제 나 그만할게 미안하다 이러고 딱 트럼프와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지금 막 폭동도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폭동도 조금 폭동도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고 터키 있고. 에드로안 대통령 반대파들이 좀 많다고요. 그쵸. 물가 상승으로 쿠데타도 인해서 몇 번 일어났었고 뭐, 사실. 불안합니다 이쪽.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더 큰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터키가 워낙 군부 장악이 너무 세니까. 에드로안이 뭐 네. 통일했다 봐야죠. 거의. 그렇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건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와 그냥 화해하는 거. 두 번째 불가능한- 시나리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말 그대로 뭐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 구제금융 받는 거. 세 번째로는 뭐 구제금융 말고는 뭐 외채 상환을 좀 미루거나. 네, 사실 이게 제일 그쵸. 현실적인 예, 거. 그쵸. 외채 상환을 좀 외채 상환 좀 미루고 예. 좀 버티는 버틴겨 보다가 뭐 끝까지 예전에 한번 그리스처럼 예, 조금 하고. 버티기 좀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할 것 같긴 한데, 유력하다. 예.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된다면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있다.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유로화는 또 더 급락할 수도 있죠. 유로화 급락이 배팅해 보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나서 좀 단기적으로는 급락.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많이 밀리긴 했죠, 사실. 네,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 지난주에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번 주 일을 지난주에 미리 알았더라면 유로화에 풀 배팅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 어제 코스닥 3% 떨어진 게 문제겠습니까? 그거 한 10배는 벌었을 텐데. 제가 유로를 1.18 때부터 예. 방송 중에 계속 매도만 봐서 저희는 이제 1.15 정도에서 청산을 다 했거든요. 아. 지금은 1.1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터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열어놓고 좀 상황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뉴스를 좀 더 지켜보면서 그래서 지금 22 통화정책 회의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에서 과연 이 불안감 때문에 유로화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양적 완화 종료를 하려고 끝까지 밀어붙일 거냐에 대한 약간 여기에 대한 약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22에서 22 성향을 봤을 때 살짝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있는데. 터키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네. 일단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차라리 유로, 오일도 좋습니다. 오일도 좋은데 사실 오일은 네. 뭐 이란이 좀 한 번 맘만 먹으면 정말 그러니까요. 급등을 마음을 먹어 이란 마음 먹으면 네. 보고 하면 되는 네. 거고. 일단 유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 방어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몇 개 있는데 지수 방어주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뭐 KTNG, SK텔레콤 이런 것들 지수 방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 이런 5G 쪽은 또- 때문에 요즘에 좀 통신 잘 가요 또.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5G에도 통신. 속해 있고 방어주에도 속해 있고 예, 이런 쪽으로 조금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여기서 좀 뉴스를 보면서 가장 좀 핫한 업종이 있었는데 이게 상장사가 없더라고요. 직구하는 사이트가 터키 직구하면은 지금 엄청 싸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터키에서 예. 저희 이제 버버리인가요? 예. 예, 버버리 직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가 더 싸다고요, 엄청. 예, 가격이 지금 한 170만 원짜리 코트가 예. 뭐 270만 원짜리 코트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200만 원.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직구를 했을 경우에 분실 사고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배달책이 자꾸 사고가 나요. 자꾸 예. 터키가 그렇게 또 믿을만한 네, 나라가 그래서 아니라서. 지금 지금 뭐 버버리도 지금 많이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사시는 분들 좀 조심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건을 못 받는 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을 좀 보자면은 사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터키 쪽에 수출액이 많은데 터키가 수출할 때 이제 리라로 받지 않습니까? 파일 할 때.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위안으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반토막이 난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진짜 좀 그것 때문에 좀 반토막 좀 중국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중국이 또 올해 타격을 받아서 미국이 사실 이걸 좀 노리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도 좀 약간 조심해야 되고 투자에 대한은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오일 쪽, 이란 쪽하고 확산됐을 때 이 오일 쪽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이시스탄이 얘기한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국내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또 경기 방어주들이 그냥 5G 섹터들은 좀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쪽을 한번 좀 많이 좀 해법으로 좀 찾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실제로 5G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서진 시스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또 많이 갔어요. 제 종목이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시장 이슈 한번 알아봤고요.